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는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에코프로 배터리 관련주들의 좀 조종이 시장을 좀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뭐 5월은 뭐 쉽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지지 라인까지는 왔거든요. 여기서 좀 더 쇼티지가 나오냐 아니면 다시 반등이 들어올 거냐 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잘 봐야 될 거는 배터리에 반등이 들어오냐,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이 길면 5월 달은 뭐 조정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의 순환매 매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 보면 뭐 차반이 종목 중에 업종 중에 자동차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반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단을 보고 자동차 부품단이 보인다? 그러면 타이어를 보고 이런 다운 사이클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중소형주단 쪽으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렇듯이 시장은 이 순환매가 되게 빨리 도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신용이 많은 종목들, 특히 신용의 리스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금요일날도 역시 하한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신용 리스크 반대 매매가 되게 많이 출현되니 중소형단들 중에 신용이 많은 물량 종목들은 우리가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5월 달의 전략입니다. 뭐 미국 시장은 강해요. 그 6월에 대한 부채 한도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강하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상업부동산 이쪽의 리스크와 그다음에 지역 은행에 대한 그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에 대한 변화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목과 시장이 되게 불안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보다 수익 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뭐 종목들을 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면 승산이 있는 올해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서 이 시장을 볼 때 좀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함께 통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청와의 책을 어저께 15,000원에 들어가는데 또 빠지길래 전화 좀 드려봤어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붙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어떡해요? 이게 혹시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쌍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은 뭐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4,000원부터 뭐 3,000원짜리 뭐 3,000원부터 시작해서 11,000원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 그러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올라간 거는 우리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매매를 붙여야 되는데 이쪽 라인은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더 좋았으면 거기서 밀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밀렸어요. 그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네. 이 회사는 나쁘지 않고 업황은 괜찮은데 지금 내가 사는 위치가 좋냐 안 좋냐가 첫 번째예요. 근데 안 좋아요. 두 번째, 그 이 종목은 또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7%가 넘어요. 7.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다음에 주식을 살 때 내가 사는 위치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사이에 얼마큼 올라갔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내가 주문은 직접 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증권사로 전화하세요? 증권사에서 주문해요. 주문 내면 전화했을 때 이거 제일 싼 가격이 얼마고 최고 비쌀 때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주문 내세요. 그래도 높다고만 하지 마세요. 네네. 다음에는 꼭 그러고요. 이거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가를
더 맞추면 안 돼요, 선생님? 아,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기는 여기는 쌍봉짜리이기 때문에 한 번 반등이면 나오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건 자동차 부품단이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단이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 종목으로 컨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종목 개최 의견 드릴게요. 얼마 걸어나요? 1,500원? 1,500원? 네, 그것도 한번 파세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아프신 줄 알았어요. 몇 주 만에 드신. 예. 제가 좀 저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출연 다행이에요. 못했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우 부품이고요. 대우 부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880원에 15%거든요. 이거 옛날에 사신 거예요? 이 멘토님이 네. 다른 분 상담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괜찮다 그래서 네. 근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2,880원은 안 온 것 같은데. 그 꼭대기에서 사셨어요? 대우 부품 아니세요? 네, 대우 부품. 3,63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말고 그 뒤로 샀어요. 그 뒤로요? 얼마에 네. 샀죠? 2,500원 라인이요? 한 2,000 제가 3,000 몇백 원에 타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2,000 지금 88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여기 예. 급등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종목이 언제도 2022년, 21년 3,600원 막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2,500원 뭐 이렇게 요 라인까지 있었고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는데 2,500원, 2,500원 정도에서 좀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거기서 그렇구나. 또 한 번 멈췄어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보면 어때요? 이 종목이 작아요. 작죠. 그러면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네,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종목 끌고 가는 것보다 이게 네. 반등이 빡 들어오면 빡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응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엊그제도 막 강하게 막 2,250원까지 막 급등했다 네. 밀렸잖아요. 네네네. 그죠? 거래가 막 터지면서 그죠? 네. 근데 이 자동차 부품단들은 좀 갖고 있어도 돼요. 이 그 뭐 대우 부품이나 뭐 왜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 업종이 실적이 좋아요, 다들. 그래서 이 부품 쪽도 지금 이게 특수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담들로 매기가 확산돼요. 최근에도 이거 전기차 관련 뭐 얘기 나와서 막 급등했던 거라 밑바닥에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매도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2,500원? 그래도 손실이네요, 저는. 그때 파는 게 뭐 주식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갖고 있으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온다 한들 우리가 못 팔아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 여기 보면 이제 팔고 싶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윗골이 세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 20% 갔다 밀리고 여기도 갔다가 20% 갔다 밀리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로 확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원 라인이 1차적으로 2,300원 요 라인이 넘어가면 또 열려 있어요. 근데 요 넘어가는지를 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업사이클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 2,5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럴게요. 멘토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이주택이 네. 제이주택 매수가 비중은요? 1,900원에 20%. 이거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오래됐어. 3, 4년 됐는데 네. 이번에 한번 왔을 때 팔으려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13,000원 가니까 기다려고 원래 그때 못 파는 게 이제 12,000원 얼마까지 갔었거든요. 이런 건 뭐냐면 그 OLED 쪽은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야 돼요.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갈 거냐 하나,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를 볼 거냐 둘.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들이에요. 1,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세요. 그러니까 업황을 보고 따라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붙일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이거 기술적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기술적 분석 할 줄 아세요? 이게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전화한 거지. 전혀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몰라요. 그냥 괜찮다 하니까 사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3년 됐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세요. 올해는 괜찮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이게 밀렸잖아요. 이제 사신 가격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한참 올라가다가 예. 딱 빠지더라고요. 예, 그 자리가 누른 거라 그래요. 근데 흔히들 주식적 네. 용어로 그냥 누른다 그래요. 여기 보면 거래 네. 없이 이렇게 밀린 것들은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방 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11,000원 갖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 만천 가면. 네네네. 그때 한번 팔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인벤티 기랩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요. 바이오가 좋아진다 그래서 아, 이런 거 우리가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네. 잘 안 되네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이 신규주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규주는 2년 네, 지나고 많이 들었어요. 예, 2년 주 전에 사지 마세요라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하는 거. 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거 2년도 안 됐잖아요. 이거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이건 누가 추천주예요. 아, 그래요?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신규주는 수익 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신규주가 매기가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슈가 붙어서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다 떨어져요, 신규주는. 여러 가지 우리 신규주에 상장을 했을 때의 시세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 1년이 지나고 시세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허수예요, 허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밑으로 더 있어요. 한 번 더 밀려요. 얼마까지 더 밀려요? 8,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8,000원까지 밀려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요? 혹시 이게 주식을 잘 아세요? 몰라요. 근데 추천- 이거를 팔가지고 다른 거 사서 또 손해 나면 어떡해요? 또 그럼 계좌가 줄잖아요. 네, 그렇기는 해요. 예, 계속 줄지 않으세요? 종목은 늘어나고 계좌는 계속 줄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서 투자금은 줄고 계속 줄고 그러니까 또 이제 돈을 갖고 와서 또 주식을 사고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종목 수가 늘어나고 투자금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종목은 8,000원까지 밀렸다 오거든요. 이거 손절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버티면 돼요. 버티면 이 시간을 주고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11,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밀렸다 올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리고 바이오는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 관련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있죠.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1,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거는 잘 안 움직여요. 어렵고 실적이 좋은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잘 안 움직여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8,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때까지 조금 힘을 냈다가 다음에 반등 들어올 때 파는 전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그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잘 줄이셨어요? 예. 네, 전화 올려가지고. 자,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포스코 부처엠인데요. 네, 매수가 좀 비중은요?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네, 매수가 매도 비중. 시점을 알고 싶어가지고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0%고요. 네. 33만 원에 샀거든요. 아,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그 2차 전지는 그 조정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밀리면 사도 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외봉과 쌍봉이라 그러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더 때는 밀릴 수 있을까요? 살짝 밀릴 것 같긴 해요. 이 자리는 우리가 컨택을 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꺾어 올라가요. 외봉 가지고는 그러면 예, 그냥 네. 가져갈까요? 더 살까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돼요. 지 돈으로 샀는데. 그래요? 그럼 좀 더 사세요. 가격이 얼마 오냐면 28만 원 정도? 30만 원 깨진다. 그럼 그때 좀 더 모아가세요. 38만 원 정도요? 아니 28만 원. 이게 30만 원 깨지면 이게 30만 원 밑으로.
예, 그러니까 28만 원 정도. 예, 29만 원, 28만 원 요 언저리에서는 조금씩 사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리고 매도는 언제? 뭐 35만 원? 35만 원 1차. 35만 원 1차. 거의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외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센 그 종목들은 반등이 조정이 깊지는 않아요. 이게 깊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폭도 이 중간과 먼저리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사가지고 35만 원에 1차 팔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면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낫거든요. 예, 네. 1차 35만 원에 팔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그럼 대응하세요. 반쯤 팔고 반은 그냥 가져가도 홀딩. 될까요? 예, 가지고 가다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 2, 3년 정도는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그 조정을 즐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우리 계좌에 배터리 관련주는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냥 시가총액 큰 거고 이 대장의 성격이 있는 그 종목들 하나씩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서 좀 끌고 가세요. 저는 네. 전 고가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샀는데 네. 조정이죠,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고가는 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35만 원도 안 하는데 40만 원 넘어가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맞잖아요. 이제 35만 맞잖아요. 지금 30만 원인데 40만 원 와요라고 언제 와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쵸, 맞죠.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핸디소프트요. 이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거가 AI하고 아마 조금 엮였을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네네.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진짜로 고점에 샀네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테마로 움직여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테마 종목이에요. 테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살 때 아예 살 때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일단은 딱 볼 때 이런 시가총액이라고 무조건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이런 코탁 종목을 할 때는 가볍다 그러면 빨리 떼요. 빨리 안 움직여요? 가벼운 네, 종목. 빨리 움직이죠. 네, 빨리. 그러면 우리가 네.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 해보세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네. 그 쌍봉을 맞아요. 찍고 네네. 내려와갖고 네. 지금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네. 순회를 하면은 네. 만약에 3,000원 정도에서 순회를 하고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칙이라 그러거든. 원칙. 그러니까 네네. 매매해서 나만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더 사갖고 더 밀리면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나중에 조금 올라갈 때 다시 살까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문제는 뭐냐면 손절을 못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손절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서 우리 뇌에서는 지금 단가를 낮춰서 다음에 반등 들어오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네. 성공을 하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만 하면 물타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떨어지기만 하면 물타기.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잘 성공하면 괜찮은데 잘 하다가도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은 재무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있는 종목을 잘 팔아서 그냥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잘 파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마세요.
이게 원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이 원칙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채 올라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4,000원, 4,50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게 습관이 돼 버리면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계속 물타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좀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가 잘 노트에도 정리하시고 더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면 정말 무서워요. 예. 네, 그러면 그 꼬리에서 다 나가지는 않은 거죠?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 그래요? 예, 한 번 더 올라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힘내시고요. 예,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도 더 사지 말고 그냥 반등에 들어올 때 어떤 원리로 거래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거래가 조금 많이 한 300% 터진 날 정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사더라도 그때 사세요. 알겠죠? 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PCC 스틸인데요. 아, 예. 이거 뭐 네. 예, 이 회사가 뭐 기술이 하나밖에 없는 회사고 앞으로 2차 전지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샀더만 어제 뭐 파생 상품 아니 전환사채가 손실이라고 어제 막 엄청 빼더라고요. 그런데 재무적인 문제는 없나 하고요. 아, 그러니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6,000원에 한 10% 됩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옛날에 사셨어요? 좀 사실 되셨어요? 아니요. 그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사셨어요? 아니 목요일 날. 목요일 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이 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업종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도 있고 뭐 2차 전지 속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사서 수익이 낼 수 있는 자리냐 없느냐 요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가 지금 사는 자리가 좋은 자리냐 좋지 않은 자리냐라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샀거든요. 네. 어떤 게 괜찮아요? 아니 조정을 좀 받고 좀 네. 올라가는 거 틀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는데 제가 네. 잘못 봤나요? 아니 맞아요. 근데 봐봐요. 요날 거래가 터졌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 거는 내가 뭐 매매의 관점을 본다면 손절이 나가야 돼요. 아니 손절해야 돼요? 아니 내가 매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 샀을 때에 매수가하고 그다음 손절가를 딱 생겨놓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단기로 볼 거야, 장기로 볼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사시는 데는 올라가면 팔아야지 막연한 생각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니 그죠? 이게 좋다고 그래서 장기로도 주식 안 좋은 주식, 대한민국 주식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아요. 예. 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식 안 좋은 주식이 없잖아요. 그죠? 다 좋죠. 올라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떨어지면 다 나쁜 거고. 그렇죠. 맞잖아요. 올라가면 다 좋다 그러고 떨어지면 다 나쁜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좋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이것도 10,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고점으로 한 4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몇 배, 5배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맞죠. 그럼 많이 올라간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붙이기에는 수익을 내려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거나 조정이 들어오면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조그만 악재들도 금방 반응을 해요.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걸 뭘 봐야 되냐? 대장을 봐야 돼요. LG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BM 걔들이 어때요? 지금 조정받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야 대장이라 그러잖아요. 걔들이 움직여야 얘들도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악재가 조금 나오면 확 밀려버려요. 높기 때문에.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종목도 보되 이 대장이 움직이러 봐야 돼요. 에코프로 VM, 그다음 나머지 뭐 LG 엔솔 다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위치가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고점 대비 얼마큼 빠져요라고 하면 거의 이런 종목 고점 대비 40에서 60% 빠져요.
그러면 얘는 5만 원까지 찍었다 그러면 2만 5천 원이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네네. 근데 확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꼴이 들어왔어요. 거기 60일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박스권 잡다가 장기적으로 틀 건 틀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꼭 내가 이 업종의 종목을 선택할 때는 대장을 먼저 봐야 돼요. 얘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지. 얘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막 기아차, 현대차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단들 막 움직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근데 기아, 현대차가 떨어진다고 얘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도주,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타겟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야 얘 따라가. 그런데 지금은 고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악재만 나오도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은. 높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게 버티면 돼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버텨도 돼요. 좀 끌고 가도 돼요. 이 종목은. N자로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재무적인 문제는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돈 잘 벌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고점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끌고 가세요. 밀리더라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얘는 월요일 날 밀리더라도 27,000원, 28,000원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냥 쭉 끌고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9시에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수원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신 분들은 수원 강연의 장소를 잘 안내 받으시고 오시면서 5월, 6월 달 전략을 잘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다 상담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치를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지금 사는 위치가 나한테는 좋냐, 합리적이지 않냐,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1시에 수원에서 강연에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 우리가 살 때 위치,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거를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저는 웨이크로란텍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54,000원에 아니 5,400원에 20%.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얘도 2차전지 좀 네, 맞아요. 하고 또 테마로 잠깐 이게 붙어가지고 움직였었어요. 예, 근데 얘는 원래도 미세먼지 쪽인가 뭐 그쪽도 네, 좀 맞아요. 안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예, 다 약간 떨어져서. 예,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예, 테마라고 해요. 예. 테마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렇죠. 뭐 2차 예. 전지까지 뭐 잠깐 붙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빠른 종목이에요. 그럼 그러게요. 이런 네. 종목들은 잘 봐봐요. 뭔가 패턴이 있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예요. 그 실적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 테마 이런 것들은 실적 조금만 이런 코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볼 때 네네. 최근에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신용이에요. 신용. 지금 신용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신용이 많은 종목은 일단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 신용이 그렇구나. 8%가 넘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샀어. 예, 지금 이제 뭐 네. 최근에 보면 신용 리스크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코탁 네. 종목에 신용이 많은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구나. 급락 나와요. 예, 그런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패턴이라고 해요. 이 보면 비슷하게 네. 움직이죠. 여기 꼭지 머리 하나, 여기 꼭지 둘, 네. 그다음에 여기 네. 조정, 여기 거래 들어오고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네. 쌍봉이라 그래요. 쌍봉, 네. 예, 맞죠? 쌍봉이라 그래요. 근데 네, 가만히 보면 무서운 건데. 예, 그래, 쌍봉이에요. 쌍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선 안 빠져요 또. 지지. 예, 지지. 그래 잘하시네. 왜 지지예요? 저걸 지지를 왜냐면 거기가 이제 거의 저점이다 싶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로 깨면 안 될 것 같은데. 깨도 상관없어요. 거래가 없이 깨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이게 깰 때는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이렇게 거래가 없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이 네. 빠지는 것들은 다시 반등이 들어와요. 아, 조정이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이쪽 물량을 틀어내는 거예요. 틀어내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용 물량이 더 많았었을 거예요. 최근에 좀 줄은 거예요, 이게.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신용 물량을 털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빠지지 않은 이상 똑같이 뭐를 만들면 3,000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3,000장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 근데 대표님 그게 지금 보기에는 네. 이게 앞에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데 앞에 거기 뭐 빨간게 끼다란 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들어온 거 나간 건 아니에요. 나갔으면 안 이렇게 나가서. 나갔으면 네.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쫙 이렇게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좀 쉽게 얘기해 줄게. 얘는 어때요? 이게 다 나갔죠. 거래가 다 터졌죠, 이게. 네네네. 이게 다 나간 거예요, 이거는. 이 거래가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네, 거래가 탁 터져 다 나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거래가.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빠졌을 때 거래가 어때요? 그대로 줄어 있죠. 예, 이거 거의 들어와 있는.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만 없었으면 바로 땡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료로 뉴스로 만들어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 다시 한번 틀어 올릴 때 팔고 나오면 돼요. 목표가 6,000원 위로 팔면 돼요. 예. 아, 걱정이 돼서 그냥 대표님 팔으라면 월요일날 팔을까? 안 팔아도 돼요, 그랬는데. 이거. 예. 예, 얼마쯤 걸어놓을까요, 그럼 대표님? 5,500원 넘어가면 5,500원 넘으면 6,000원짜리예요. 6,000원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 6,000원까지 네. 홀딩해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알고. 그때 파세요. 매수가만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나이티드 제약료 매수가 비중은요? 31,000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산지 한 2년 넘었어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네. 더 사세요. 지금 이 자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이 최근에 보면 뭐 셀트리온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어요.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건 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근데 이런 실적이 받쳐준 거는 순환 사이클을 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달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되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언제 움직일 거냐라고 시장이 처질 때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전 업종이 순환 사이클을 다 돌아왔는데 못 올라온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받쳐준 이 기업들은 조금 사놓고 좀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22,000원 정도 오면 조금만 더 사놓고 기다려보세요. 네. 이번에 올라가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사놓고 좀 기다리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른 제약들도 실적 있는 제약들은 조금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실적이 있는 것들만, 실적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는 옛날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앞으로 제약 사이클의 패러다임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못 움직일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정확히 이제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들은 좀 더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수급도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은 나가고 외국인 기관들이 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싸고 순환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날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얘들이 넘어가면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좀 사놓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 드릴게요. 네. 그래서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 전까지 팔지 네,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사셨어요? 네네. 이 종목도 되게 어려워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지가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삼성전기는 이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종목을 좀 수월하게 이렇게 추세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고, 그나마 변동을 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두 중에 하나라면 삼성전기는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이클을 정확히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7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이거 좀 더 걸리겠는데 이거. 좀 더 밀렸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좀 버틸 수 있으세요? 네.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이거 옛날에 해보셨나요? 이 종목을? 네. 예전에 한번 해서 네. 좀 수익 나서 팔았다 또 다시 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그때도 오래 걸렸죠. 네. 그럼 제가 좀 잡아줄게요. 네. 이거 잡으면 저는 올해는 대형주를 좀 모아가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네네.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수급의 논리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매크로 변수보다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올해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매수 쪽으로 붙어 있어요. 한 9조 정도를 이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매도가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런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싸진다 그럼 늘려나가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살짝 밀린다 그러면 12만 9천 원 있잖아요. 12만 원 9천 원, 13만 원 쪽 깨지면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사갖고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MLCC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전기차의 모멘텀도 이쪽 MLC 쪽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놀링이라 그래요. 이렇게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볼 때는 이제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딱 두 개 놓고 비교하면 삼성전기가 조정이 좀 LG이노텍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LG이노텍 볼까요? 아마 삼성전기가 최근에 빠졌죠. 지금 조정 줬잖아요. LG이노텍은 반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얘들은 꼭 같이 안 가요.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의 포지션을 잡는 게 나아요. 얘는 올라오잖아. 거꾸로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사고 LG이노텍 두 개 사면 돼요. 두 개 가지고 같이 있어요. 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맞잖아요. 이쪽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져요. 그런 전략을 쓰면 돼요. 두 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LG이노텍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LG이노텍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LG이노텍 롱으로 오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LG이노텍 많이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쓰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는 얼마까지 봐야 갈 수 되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N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이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얘는 15만 원 위로 넘어가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리면 아까 13만 원 밑으로 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지 라인이에요. 그다음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15만 6천 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LG이노텍이 조정주야 얘가 올라가요. 그렇게 한번 판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한번 잘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CJCGV고요. 네, CJCGV 사셨어요? 네. 네, 28,700원에 1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 좀 오래됐는데요. 네.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너무 떨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코로나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 가보셨어요 최근에? 아니요, 못 갔어요. 네, 거의 다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잖아요. OTT로 다 보죠 드라마를. 네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다 OTT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보면 영화관이 뭐 매출은 올해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라 그러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올라와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 휴대폰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관은 이제 옛날처럼 이런 극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낙수 효과라 그래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좀 팔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2만 원 정도요. 2만 원이요? 네, 이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어요. 삶의 그 환경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길에 발길이 좀 끊겼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또 영화관 비용 많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소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영화 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업종은 조금 더 좀 힘이 못 받는 업종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만 원이요? 네, 2만 원 선까지. 네, 더 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EV 첨단 소재고요. 예. 이렇게 어려운 거 하셨어요? 8,600원에 10%요. 아, 이거 어려운 거 왜 하셨어요, 이거? 막 변동성 세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변동성이 심하길래 뭣도 모르는 걸 잡았더니 예. 어제 아. 시혜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혜 단일가로. 예, 이거는 매매로 붙여야 돼. 매매 해보세요. 매매. 예. 매매를 못하면 이런 종목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하는 예. 것과 남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 선생님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예. 경고 딱지 붙어 있고 실적 안 좋고 그냥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줬잖아요. 위험합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에는 단기적인 매매 아니면 힘들어요. 예. 그럼 이게 단기적인 매매로 올라갈 거냐? 올라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예. 돼요. 예. 원가는 올라갈까요? 그 8,600원까지는? 아, 네, 그때까지는 갈 수 있어요. 8,000원, 9,000원, 예, 그 나이까지 이게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센 종목은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을 만들면 조정을 줘요. 이 조정이 얼마나 주냐면 거의 40에서 60% 줘요. 근데 얘는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거의 60% 정도 빠졌어요. 50% 이상 빠졌거든요. 9,000원에서 18,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렸던 거라 여기는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는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거의 다 보면 25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한 9,0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까지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매매를 붙여야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이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다음 주에 올까요? 제가 오면 제가 사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누가 예. 주식은 지금은 제가 사지 않을까요? 예. 확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예. 왜 예측을 하냐?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양봉 2개 나왔고 음봉을 잡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 들어와서 꺾어져요. 그때를 잘 포인트를 잡고 팔고 나와야 돼요. 이걸 좀 우리가 요령 있게 할 줄 알아야 이런 종목을 하지. 이런 종목을 그냥 많이 움직인다 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에서 9,000원 오면 그때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 엘리베이고요. 센 거 사셨네요. 예.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매수한 지가 예. 좀 오래됐구나. 돼서 네, 기간 됐어요?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52,000원에 고생 많이 하셨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좋아요. 더 갖고 있으세요. 지금 그냥 사실 좀 비중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20%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요. 네, 줄이려고요? 지금 줄인다기보다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조금 줄여 놓을까 아니면은 매수가 근처 와도 그냥 좀 더 끌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파동이라 그래요. 이거는 끌고 가는 네. 게 더 좋아요. 끌고 가는 게요? 예,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나 이런 시가총액 큰 게 시가총액이 조그맣지 않잖아요. 1조 7천억짜리잖아요. 크잖아요. 네. 그럼 얘는 네.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를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슨 선으로 보냐라고 했을 때 뭐 실적은 뭐 다 알고 그다음에 이게 사우디 쪽에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주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냐면 사이클과 그 모멘텀이 되게 중요한데 실적단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가 못 갔던 이유가 대북주로 묶여가지고 아무리 좋은 네. 호재가 나와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희석이 됐어요. 이제 대북주가 아니라 이제 건설주로 이제 특히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가져가는 게 나아요. 올해는 그냥 끌고 가보세요. 올해는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지금 가격 번호해서 네. 조금만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라면 해요. 네네. 이게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게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한 번 더 칠 거예요.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3파동이 나와요. 뭐 이건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러는데 뭐 상승오파 하락산파 막 이렇게 해갖고 얼리어트가 만들었던 파동 이론인데 이제 그게 안 맞아요. 근데 맞는 거는 3파동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했다가 위로 올라갔다 또 횡보했다 한 번 더 올라가. 이게 맞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푹 떴다가 어때요? 옆으로 횡보하죠.
그다음 푹 떨었다 옆으로 행보예요. 그러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정고점.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 이번에 추가히 할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하고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네.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이 이격도들이 벌려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급. 수급이 강하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네. 땡긴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라면 이건 매매 붙여서 해도 돼요. 좀 더 사갖고 네네.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꼭 이번에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마지막 네. 상담 같은데.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잘하셨어요. 좋아요. 예. 왜 좋다 그럴까요? 예, 그 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네. 그거 한번 상담 전문가님한테 했거든요. 네네. 멘토님한테. 네네. 그래 26,000원 오면 더 사라고 36,000원 오면 더 사라고 그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사세요. 예. 그런데 괜찮아요. 네, 그래 살까 말까 하는데 지수가 장이 안 좋아서 안 샀는데 어제 막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 타이어 관련주 보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다 움직였어요. 근데 예, 예. 이 종목은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약간 있어갖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잘 예. 봐야 되는 건 전기차는 타이어 쪽을 잘 봐야 돼요. 이 전기차가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타이어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타이어하고 전기차 타이어는 달라요. 그다음에 타이어 가격이 비싸요. 예.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여요. 이게 후속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전기차 부품단을 봐야 되고 부품단이 없다. 그럼 타이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보면 금호 타이어 보면 많이 움직였죠. 바닥에서. 그죠? 이거 금호 타이어 차트예요. 그죠? 넥센 타이어 볼까요? 넥센 타이어? 이거 봐봐. 얘도 많이 움직였죠? 예,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한국 타이어는 그 거버넌스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겠지만 얘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돼요. 목표가는 4만 원, 4만 5천 원 잡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냥 예. 쓰고 보면 봐봐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이 빨간 건 누구예요? 외국인? 그쵸, 외국인. 잘 아시네. 예. 외국인들 많이 사잖아요. 왜 살까요? 좋으니까. 이게 주가가 물량을 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그냥. 1차 목표가 4만 원, 2차는 4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요.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멘토님, 네. 저기 YG 플러스 그거 잠깐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송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상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저는 이제 수원을 갑니다. 수원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강연에 참석하셔서 5월, 6월 전략 꼭 참고하셔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자 기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